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CNN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구조대와 드론까지 동원된 긴박한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마리의 개. 믿기 힘든 헌신과 용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진돗개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미국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감동을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주었죠. 대체 어떤 이야기가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오늘 그 진돗개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하려 한 그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윌슨이고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34살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워낙 일이 바쁘기도 하고 뉴욕처럼 바쁘고 복잡한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CNN에서 우연히 접한 한 뉴스를 본 후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뉴스의 주인공은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였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뤘어요. 치매를 앓고 있던 90세 할머니가 실종되셨는데 이 할머니가 발견된 건 실종된 지 40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곁을 지키며 구조를 이끈 건 다름 아닌 할머니의 반려견,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논둑에 쓰러진 이후 단 한 발자국도 곁을 떠나지 않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다고 해요. 경찰은 열화상 드론을 통해 할머니와 백구의 생체 신호를 포착했고 결국 할머니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CNN 뉴스 진행자도 방송 내내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본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쉽게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백구가 보여준 충성심과 지혜가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생각났거든요. 저는 백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돗개라는 존재 자체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한국에서 중요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강아지들은 뛰어난 충성심, 강한 기억력, 그리고 보호 본능으로 유명하대요. 심지어 주인이 아무리 멀리 떠나도 그 길을 기억해서 끝까지 따라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진돗개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진돗개를 입양하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물론 결심은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진돗개는 한국에서만 주로 사육되고 보호되는 토종견이다 보니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돗개는 낯선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것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많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솔직히 조금 좌절했어요. 내가 백구 같은 진돗개를 만나는 건 불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미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진돗개 관련 단체와 사육사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 진돗개 보호협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제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협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제가 직접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답장을 받게 되었어요. 진돗개 보호협회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 씨, 진돗개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하시는 존 씨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을 테니까요. 한국 진돗개 보호협회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책과 인터넷으로는 알 수 없는 진돗개의 또 다른 매력에 대해 알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입양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죠. 협회에서는 진돗개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해 입양자를 신중히 선택한다고 했어요. 특히 해외로 진돗개를 보내는 건 문화적,
환경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강조한 건 단순히 강아지를 키우는 마음이 아니라 진돗개라는 한국 고유종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였습니다. 보호협회에서는 저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진돗개가 지내게 될 환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둘째, 진돗개에 대한 훈련과 관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돗개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요. 진돗개를 입양하는 건 단순히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지키고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회에서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긴 비행 내내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시 말을 잃고 말았죠. 낯선 나라였지만 뉴스 속 백구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곳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해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진돗개 보호협회에서 직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돗개의 특성과 생활 습관, 그리고 훈련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양을 원하는 진돗개와 직접 만날 기회도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진돗개는 은백색 털을 가진 암컷 강아지였어요. 처음엔 낯선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잠시 후 조심스럽게 제 손냄새를 맡으며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진돗개와 특별한 인연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바로 나와 함께할 가족이구나. 하지만 보호협회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입양 후에도 진돗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모든 조건을 수락했고 드디어 입양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 진돗개와 함께 첫 산책을 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거야. 진돗개를 데리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뒤에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앞으로 이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행 내내 진돗개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침착하게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강아지가 탑승할 때 필요한 준비물인 특수 캐리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아이템들, 그리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게 해주는 방법과 같은 세세한 부분들을 배웠는데 진돗개와 함께 할 시간을 생각하니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재미있었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진돗개는 공항의 낯선 풍경과 사람들로 인해 살짝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주변을 관찰하며 호기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환경을 경계하면서도 배우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공항에서 나오는 동안 진돗개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강아지에게 소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울, 서울의 발음과 같으면서 동시에 영어로는 영혼을 뜻하죠. 이 이름에는 제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정서와 함께 이 강아지와의 깊은 유대감을 갖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소울을 데리고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뉴욕에서의 첫날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새 집과 마당, 주변 환경을 하나씩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죠. 처음에는 소울이 약간 불안해 보였지만 몇 시간 뒤에는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국 생활에서의 첫 번째 도전은 바로 뉴욕의 복잡한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울은 여전히 낯선 환경에 긴장하고 있었고 산책 도중 갑자기 경적 소리와 복잡한 교통 상황에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즉시 소울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지만 한국의 평온한 시골 마을에서 왔던 소울이 뉴욕이라는 복잡한 도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진돗개의 성격에 대해 읽으며 어떻게 하면 소울이 이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진돗개 훈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몇몇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답변을 보내주었어요. 그들은 소울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산책 시간을 짧게 가져가며 점차 도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소울에게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며 소울과의 생활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퇴근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소울이 현관문 앞에 앉아 제 귀가 들리게끔 멀리서 길고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 혼자 있는 게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환경 적응뿐만 아니라 소울의 정서적 안정감도 챙겨야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소울과의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소울과 산책을 나갔고 주말이면 조용한 공원에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울은 점점 뉴욕의 환경에 익숙해졌고 제가 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은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들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그럼에도 아직 진돗개를 모르는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아 진돗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웃들이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업무 회의가 있어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하루 종일 울고 짖었어요. 제발 조용히 시켜주세요. 쪽지는 이웃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고 소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울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제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쪽지를 읽는 모습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소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바닥에 흩어진 쿠션 조각들과 책장 아래로 떨어져 있던 신발을 발견했어요. 소울은 그동안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려고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소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더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진돗개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며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읽으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돗개는 본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극도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소울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집에 있는 동안 소울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소울이 심심하지 않도록 장난감과 간식을 활용해 놀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간단한 훈련을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 후 돌아오면 소울과 눈을 맞추고 차분하게 인사하며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이런 작은 행동이 소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가 소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소울과 함께 공원에 갔을 때였어요. 조용한 숲길을 걷다가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울은 계속해서 제 곁에 꼭 붙어 앉아 있더군요. 마치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소울의 깊은 충성심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는 저도 소울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퇴근 후 피곤할 때도 짧은 산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소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저와 소울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가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소울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소울의 밥을 준비한 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울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살펴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울은 문 앞에 앉아 있었고 꼬리를 살짝 세운 채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너머를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소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밖에 고양이라도 지나가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안심시키려고 소울을 쓰다듬으려는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이 시간에 집 앞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동네는 꽤 조용한 주택가라 이런 일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를 켜서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는 어떤 낯선 남자가 현관문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순간 긴장이 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울은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짖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상황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 안에 모든 불을 꺼서 집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조심스럽게 911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동안 저는 소울 옆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소울이 한 발짝 더 문 쪽으로 다가가 경고의 으르렁거림을 조금 더 크게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결국 손을 떼고 서둘러 집 앞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을 수색한 뒤 도둑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처에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소울이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저의 보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울은 제 긴장을 눈치채고 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진돗개의 본능적 충성심과 보호 본능을 눈앞에서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소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소울.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소울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기울이며 제 마음을 읽는 듯 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소울은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소울과의 관계는 제 삶에서 단순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예정이었습니다. 소울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스럽고 똑똑한 반려견을 넘어 인간과 동물 간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소울과 함께했던 어느 특별한 날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욕에 흔치 않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던 날이었죠. 저는 소울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많았고 소울은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 점점 흥미로운 냄새를 따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울이 좋아하는 대로 놔두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죠. 그러다 문득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공원 벤치 쪽에서 들려왔는데 한 아이가 울면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울도 그 울음소리를 듣더니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소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을 따라가 아이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길을 잃어 엄마를 찾지 못해 우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근처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렴 이라고 말하며 소울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코를 땅에 대며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걸음을 떼더군요. 저는 소울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소울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정말로 공원 반대편 벤치에서 아이를 찾아 헤매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울먹이며 제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걸 직감하고 소울과 함께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 후 직접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어머니와 재회했고 둘은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현했어요. 저는 웃으며 사실 제 강아지 소울이 알아챈 거예요. 소울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울은 마치 모든 일을 끝냈다는 듯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돗개의 본능과 지혜가 또 한 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고 저는 소울을 가족으로 맞이한 결정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과 깊이 교감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존재구나. 소울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단순히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소울과 함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소울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소울을 데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자연 속에서 뛰노는 소울을 보면 그곳이 소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소울과의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를 알게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소중한 문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소울에게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소울, 너와의 만남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너와 함께한 이 여정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소울은 여전히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특별한 존재가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요. 여러분, 진돗개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부심이자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분들이 있다면 한국을 방문해 진돗개를 직접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저처럼 진돗개와의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한국과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